พอพูดถึงเกาหลีใต้ครับมีรายงานออกมาจากสำนักข่าวยอนฮับซึ่งเป็นสื่อ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รายงานว่าที่ผ่านมาไทยได้ใช้ระเบิดที่ถูกผลิตในเกาหลีใต้ในระหว่างปฏิบัติการโจมตีทางอากาศในพื้นที่ของกัมพูชาโดยกองทัพอากาศไทยได้มีการติดตั้งชุดระเบิดนำวิถี KGGB ซึ่งเป็นระเบิดที่ถูกผลิตในเกาหลีใต้มาใช้ร่วมกับระเบิดร่อน MK82 ที่มีขนาด500ปอนด์ในเครื่องบินขับไล่ F16 ก่อนที่จะไปโจมตีทางอากาศเข้าใส่ดินแดนของกัมพูชาซึ่งในครั้งนี้ถือว่าเป็นครั้งแรกที่อาวุธนำวิถีที่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สูง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ที่ถูกส่งออกไป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ไทยก็นำมาใช้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จริงซึ่งสะท้อนให้เห็นถึงประสิทธิภาพภายใต้อุตสาหกรรมป้องกั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โดยมีรายงานครับว่าเครื่องบินขับไล่ F16 ของกองทัพอากาศไทยได้ใช้ระเบิดรุ่นนี้ KGGB หรือระเบิดนำวิถีด้วยระบบ GPSมาใช้ในการโจมตีทำลายฐานที่มั่นซึ่งเป็นศูนย์บัญชาการและคลังเก็บกระสุนหลายแห่งของกัมพูชารวมไปถึงยังสามารถโจมตีเข้าใส่ระบบจรวด BM-21 ของกัมพูชาได้อย่างน้อยอีก2จุดด้วยเนื่องจากว่าคุณสมบัติของระเบิดร่อน KGGB นั้นค่อนข้างจะ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สูงช่วยในการโจมตีเป้าหมายได้จากระยะไกลตั้งแต่85ถึง100กิโลเมตรจากจุดยิงจึงสามารถทำลายระบบป้องกันได้อย่าง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ก่อนที่จะมีการโจมตีด้วยเครื่องบินรบอย่าง F16 หรือแม้แต่ Gripen ได้เพราะฉะนั้นตอนนี้การแสดงศักยภาพในการนำระเบิดนำวิถีที่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สูงจากเกาหลีใต้มาใช้ในรุ่นนี้จึงถือว่าค่อนข้างจะสร้างความได้เปรียบถ้าเทียบกับคู่แข่งก็คือ JDAM ER ของสหรัฐในตลาดอาวุธนำวิถีด้วยกันที่สำคัญครับอาวุธที่นำเข้า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ใต้นั้นก็มีราคาต้นทุนที่ต่ำกว่าจึงถือว่าก็อาจจะเป็นการสะท้อนถึงแนวโน้มในการขยายตลาดการส่งออกอาวุธได้มากขึ้นในอนาคตครับ최근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한국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해결 방식은 임시 방편에 그쳐 범죄의 근본적인 소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한국산 무기가 이 범죄 카르텔의 핵심부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인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키릿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히 금융사기를 넘어서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하여 감금, 폭행, 협박을 일삼으며 범죄에 강제로 가담시키는 인신매매형 범죄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텔레그램과 같은 SNS, 심지어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고수익 해외 일자리로 위장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죠. 이들은 주로 카지노 딜러, IT 프로그래머, 텔레마케팅 등의 직종을 미끼로 사용하는데요.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비행기표, 숙식 등을 모두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혹하는데 이러한 제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매우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한데요. 피해자가 캄보디아, 특히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 같은 도시에 도착하면 조직원들이 친절하게 마중 나와 여권과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빼앗고 그 순간부터 사실상 모든 통제권이 범죄 조직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철창과 삼엄한 감시 인력이 있는 숙소, 즉 사실상의 감금시설에 갇히게 되죠. 이곳에서 한국에 있는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걸도록 강요받고 만약 이러한 끔찍한 범죄 가담을 거부하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치려 할 경우 전기 충격, 구타, 굶기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가 자행됩니다. 이 같은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만 화제가 되고 있지 않고 인접 국가인 태국에서도 초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인들 또한 이들 범죄 조직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캄보디아로 직접 향하는 경로가 국제적으로 감시가 심해지자 태국을 경유해서 캄보디아나 미얀마 국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광산업이 국가의 주요 기간 산업인 태국에게 그야말로 크나큰 치명타가 되고 있죠. 태국이 안전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신매매의 경유지라는 오명을 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실제로 2024년 초에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중국 배우 왕싱의 피랍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왕싱은 여러 중국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던 인지도 있는 배우입니다. 그는 새로운 영화 촬영을 제안받고 태국으로 출국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 조직이 설계한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납치되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국경을 넘어 사이버 사기 범죄 조직 일명 KK 단지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2024년 말인 최근에는 벨라루스 출신 모델 겸 가수인 베라 크라브초바가 모델 활동을 제안받고
받고 태국 방콕으로 갔다가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그녀 역시 국경을 넘어 범죄 조직에 넘겨져 사이버 사기, 특히 로맨스 스캠을 강요받았고 결국은 살해되어 장기까지 적출되었다는 끔찍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 예를 들어 사케오주 같은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 입국자들이나 인신매매 조직이 이용하는 비밀 경로들이 존재해왔기에 태국이 캄보디아와 미얀마 양쪽의 범죄 조직 모두에게 주요 피해자 유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죠. 이에 태국은 연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내며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문제의 근원지인 캄보디아는 매우 미온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기도 하는데요. 수많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활개치고 있으니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해야 할 주체는 캄보디아여야 마땅한데 무슨 일인지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는 사실 단순한 치안 능력의 부족이 아닌 범죄 조직과 현지 권력층 간의 깊고 어두운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와 주요 언론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문제가 되는 범죄 조직들은 외딴 정글 속에 숨어있는 소규모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수도 프놈펜 인근이나 특별경제구역 내에 높은 철조망과 중무장한 경비 인력을 갖춘 거대한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불법 시설이 공공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배경에는 심각한 부패 및 최고의 권력층의 유착이 자리잡고 있죠. 이 범죄 조직들은 현지 경찰, 군, 심지어 최고의 정치권 인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예 이들 권력층이 범죄 조직의 비호세력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한국인 피해가 발생한 해자단지 등을 운영하는 배우로 지목된 기업들은 중국계 자본인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입니다. 특히 프린스그룹의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권력층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죠.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나 각종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고위 관료나 군 장성이 아이 범죄 단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지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제적인 압박에도 핵심 조직을 건드리기보다 비판만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심지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도피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범죄 단지 대부분은 시아누쿠빌, 파벳, 호이펫 등 태국, 베트남 국경지대의 특별경제구역에 위치해 있죠. 이 구역들은 원래 중국의 막대한 자본을 유치해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하려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치외 법권 지대처럼 운영되고 있는데요. 즉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의 판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중국계 범죄 카르텔이 현지 권력과 결탁해 이 구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체적인 무장 경비까지 두고 있어 현지 경찰도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들 범죄 조직이 창출하는 막대한 불법 자금은 이미 지역 경제에 무시 못할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현지 유력가에게 막대한 돈을 뿌리면서 이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경제적, 정치적 동기 자체가 매우 약한 실정인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도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군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군대가 개입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전쟁 행위 또는 침략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태국 언론에서 한국이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다는 오보를 냈다가 한국 대사관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이는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구출작전의 주체는 캄보디아 당국이 되어야만 하죠. 한국은 정보 제공 및 송환 협조를 하는 지원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산 첨단 유도무기가 이 범죄단체의 핵심 표적을 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놀라운 분석이 나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태국이 도입한 한국산 정밀유도 포탄 KGB인데요. 과연 어찌된 일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간 오랜 국경 문증 지역인 프레아 비이어 사원 인근에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화약고 같은 곳이죠. 당시 충돌로 양측 군인뿐만 아니라 태국 측 민간인을 포함한 최소 3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무고한 주민이 대피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격분한 태국은 F-16 전투기까지 출격시켜 캄보디아 지상 목표물을 정밀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2022년에 한국에서 도입한 KGB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실전 사용되어 엄청난 수운을 올렸는데 캄보디아군 제7사단의 사단장인 용솜레앙 장군이 KGB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 캄보디아군의 지휘소 DM-21 다연장 로켓포 진지 등을 공습하는 데 성공하였죠. 그리고 당시 태국 공군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유출되면서 캄보디아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바로 KGB 폭탄 위에 훈센 전 총리를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헬로우 훈센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힌 사진이 공개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카르텔의 진정한 수장이 바로 훈센인데요. 훈센과 중국계 기업들은 단순한 비호관계를 넘어 권력층이 범죄 조직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범죄 조직은 그 대가로 막대한 검은 돈을 상납하거나 권력층과 이권을 공유하는 완벽한 공생관계가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가 프린스와 후이원 두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 대대적인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그 유착 관계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범죄단지의 운영자인 프린스 그룹 회장, 중국계 캄보디아인 천즈는 훈센 전 총리의 공식 고문이었고, 더군다나 훈센의 아들인 훈만의 현 총리의 고문 역할도 맡는 등 캄보디아 신구 최고 권력층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캄보디아 군경에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요. 심지어 프린스 그룹의 자금 세탁 통로로 지목된 후이원 그룹의 핵심 인물은 다름 아닌 훈센 전 총리의 친조카인 훈토였습니다. 또 나오네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 렌트워크에 따르면 후이원 그룹은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 최소 40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왔죠. 한마디로 이 거대한 범죄단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훈센과 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실상 훈센이 사라지게 되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선 지휘관들은 더 이상 이들을 비호해줄 상부의 지시가 없어지니 범죄 조직은 하루아침에 권력 실세에서 단순한 외국인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훈센 한 명에게 충성하며 이권을 나눠갔던 군부, 경찰, 행정부 내의 여러 파벌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격렬하게 싸우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프린스 그룹과 같은 기존 범죄 조직은 새로운 권력 투쟁의 제물이 되거나 숙청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훈센이 사라지고 캄보디아가 극심한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진다면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내 초국가적 범죄 조직 소탕 및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UN, 인터폴 혹은 각국 경찰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설 캄보디아 지도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나 힘이 없게 되죠. 반대로 말하면 훈센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 범죄 조직의 완전 소탕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우 훈센 사건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군이 한국산 KGB로 훈센과 훈만의 총리 부자 암살을 계획했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태국 국민과 여론은 이미 훈센에 대한 악감정이 극도로 높은 상태인데요. 훈센이 고의적으로 유출한 패통탄 전 태국 총리와의 대화에서 태국 국민들은 심각한 모욕을 느꼈고, 이에 훈센과 관계가 좋았던 패통탄 전 총리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되어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현재 태국 지도부는 모든 도발과 정치적 위협의 근원이 훈센 단 한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폭탄에 적힌 헬로우 훈센 메시지는 태국군의 분노가 캄보디아라는 국가 전체가 아닌 훈센 개인을 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2025년 7월과 같은 핵한 분쟁이 또 재발한다면 태국군은 무엇보다 먼저 타격 지점을 훈센 지휘부로 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KGB를 탑재한 항공기를 출격시켜 프놈펜의 핵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이유는 캄보디아 정부 스스로가 태국이 KGB를 추가 도입해 훈센을 제거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면서 심지어 태국이 이 작전에 AT-6 공격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특정 기종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T-6는 터보트롭 엔진을 쓰는데 제트 엔진과 비교할 때 배기가스 온도가 압도적으로 낮아 저고도로 비행할 때 적외선 탐지 시스템이 F-16보다 더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태국이 만약 KGB로 훈센을 제거하고 그 결과 캄보디아의 거대 범죄 조직이 와해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범죄를 소탕한 평화의 상징이 되는 역설적인 공을 세웠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훈센이라는 절대방패를 뚫을 유일한 방법이 KGB가 지닌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7월 분쟁 이후 KGB의 성공적인 실종 운용 결과에 크게 만족하여 KGB 추가 구매를 즉각 확정했습니다. 2025년 9월 보도에 따르면 태국 공군은 2025년도 예산안에 약 145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는 KGB 10세트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달 만에 해당 무기의 추가 구매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군대 조직에서 해당 무기의 실전 성능에 100% 만족했다, 당장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외교와 협상이 막힌 자리에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정밀한 힘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헬로우 훈센, 헬로우 훈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